보자. 그러니까 원래 화폐가 없을 때는 기록이었고, 그 다음에가 조개 껍데기, 그 다음이 금속 화폐, 그 다음이 종이 화폐, 그다음에 지금이 신용 화폐, 그 다음이 숫자 화폐, 그 다음이 데이터, 그 다음이 알고리즘 화폐. 기록되는 사제나 서기관들이 이때는 실물이 없고, 그러니까 신전 중심, 종교와랑 금융의 콜라보.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 그 다음이 곡물, 가축, 뭐 토지, 자원 소유자, 그리고 조개 껍데기, 그리고 금속 화폐, 그 다음이 종이 화폐, 그 다음이 중앙은행 신용 화폐, 그 다음이 숫자 화폐, 그 다음이 데이터 화폐,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알고리즘 화폐. 이때 기록 시절에는 권력 세력이 사제랑 서기관, 그러니까 신전 중심 권력, 얘들이 빚을 기록하고 이자 책정하고 탕감해줄 건가 말 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때 기록돼 돈은 기록돼 있는 빚, 결국 이 기록을 통제하는 사람이 인간의 생사를 결정했고, 이때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채무노예, 그리고 빚 세습, 가난을 물려주는 거. 이때 서민들이 원하던 게 희년, 빚 탕감. 이때는 노동은 결국 생존 플러스 상환, 빚 상환 수단. 이때 노동은 빚을 상환하는 수단이었단 말이지. 이제 곡물이랑 가축이 기준일 때는 토지가 권력일 때니까, 땅이 있어야 되니까 곡물을 키우든 가축을 키우든. 이때 권력 세력이 지주, 국장, 귀족, 이때 권력 행사했던 게 토지 독점하고 식량 저장하고 분배하는 거 통제하고. 이때 돈은 약간 생존 자원. 이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것도 뭐 생사 결정이지, 굶기거나 살리거나. 기록되는 노예 느낌이 더 강했으면 이때는 굶기거나 살리거나. 이때 사회적 문제가 흉년이면 조지는 거고, 전쟁 나면 식량 뺏고. 이때 정의론이 공동저장, 나눔이 규범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 노동은 생존 그 자체인데, 생존. 자유 개념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조개 껍데기, 이때가 합의 권력. 이때 권력이 이제 공동체, 장로, 조개 껍데기 때 중앙 권력이 좀 약해지고, 이때는 관습이나 합의, 이때 합의가 들어오네. 합의에 의한 통치. 이때 돈은 합의된 상징, 이때부터 상징성을 띠고. 이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신뢰 유지 능력. 조개 때부터 합의랑 신뢰로. 이때 사회적 문제가 외부에서 조개 유입해 오면 이게 약간 인플레이션. 이때부터 식민지 착취했고, 이때 정의론이 공동체 보호. 이때 사람들이 교역 증가하고, 약간 좀 자유롭게 이동. 그러니까 저기 멀리 가고 조개 껍데기 캐고 했지. 금속 화폐가 나왔을 때부터가 이제 군사랑 국가 권력 점점 커지네. 이때 권력 세력이 왕, 황제, 군대. 이때 권력을 행사한 게 주조권. 이제는 더 이상 조개를 따올 수 없죠. 그리고 세금이랑 군비 조달하고. 이때 돈은 군사력. 이때부터 권력자 얼굴, 돈의 각인. 금속 화폐 때부터가 권력. 이때부터는 돈이 권력이네. 권력까지는 권력의 상징? 군사력도 힘이니까. 이때 사회 문제가 전쟁 인플레이션, 세금이 폭증하고. 이때 정의론이 시민권, 법 앞에 평등 주장하고. 이때 시민의 삶이 이때부터 군복무, 세금, 의무, 상업계층 성장. 종이화폐 때부터가 관료 권력. 실제 권력 세력이 관료제 국가, 권력을 행사한 게 화폐 이제 발행량 조절하고 강제로 통용하고. 이때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돈이 국가 신용 증서 같이 쓰이고, 이때 사회적 문제가 초인플레이션. 왜? 남발하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화폐의 신뢰가 붕괴되고, 이때 정의론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부터 상인들이 화폐 찍어내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이때가 이제 왕이나 신의 뜻을 벗어나서 개인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지. 약속이 어겨지면 뭐가 무너지나, 개인이 어디까지 보고받을 수 있나. 약속정이랑 그 약속이 신뢰 말고 약속. 이때부터가 이제 제도에 대한 불신. 종이화폐 때부터가 권력이 비인격화됐단 말이지. 이게 결국 왕에서 관료에서 제도로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책임자가 누구냐, 권력의 책임 기속이 따르고, 무책임한 권력이 정의롭지 않다가 됐고, 이때부터는 개인이 더 위네. 구조 비판이 이때부터 시작됐고, 공정성 얘기하고, 이때부터가 뭔가 좀 잘못됐다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규칙을 따르자, 특권 없이, 권력 없이. 이때부터가 불공정에 대한 집단적 분노. 체제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종이화폐 때부터 신중심 세계관이 붕괴되고 개인의 가치가 올라오고, 이때부터가 상업 급성장하고 금융 위험 증가하고, 그 다음이 신용화폐. 이때가 주권과 권력. 그러니까 이때 권력은 플러스 중앙에 권력을 행사한 게 이제 금리나 통화량 조절하고 세금으로 담보. 이때 돈은 국가의 빚, 국민이 담보. 이때 사회적 문제. 이때부터 이제 부의 불평등, 국가 무너지면 통화가 붕괴. 이때 정의론이 복지랑 부의 재분배. 이걸 좀 재분배 해봤자 원래 수준한테 갈 텐데. 이때부터 이제 임금 노동자,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 의존했고, 그 다음이 이제 숫자 화폐. 이때부터 금융 권력. 이때부터 이제 권력이 돈의 권력이 이제 대형은행, 금융기관, 이제 권력으로 행사한 게 신용 창출하고 파생 상품 설계하고. 이때 저는 약간 끈끈한 팀파 무권력. 이때 2008년 전후니까 이때부터 돈이 숫자가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계좌 속에 있는 돈이, 이게 시스템이 인정할 때만 돈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 이거를 접근권을 준 주체는 뭐 은행, 결제 막 이런 거고, 이게 안 막히냐가 더 중요하지. 시스템이 막히면 임금도 수령 안 되고, 이제 신용 계약을 하니까 주거도 안 되고, 뭐 보험, 자동이체 이런 것도 안 되고, 대출, 뭐 사업 가맹점 결제 이런 것도 안 되고, 위기 대응, 뭐 실업이나 지원금지. 완전 시스템화됐네. 숫자 때부터 시스템화. 관료, 제도, 시스템. 이때부터 돈이 없으면 그냥 가난한 건데, 시스템이 막히면 사회적인 기능이 상실될 때부터가 신뢰가 붕괴되면 신용이 동결되고, 신뢰가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이니까 신뢰 하나 끊기면 아예 실물 경제 흐름이 막히고, 뭐 해고되든 소비가 줄든. 그러니까 이때가 금융위기가 왔지. 신뢰를 잃었지. 그때도 뭐 평등, 공평이 정의론이니까 불평등, 책임이랑 처벌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나왔고, 그러니까 종이화폐 때부터 찡찡은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이 시스템이라서 규제랑 감시 요구하고, 이 숫자 화폐 때부터가 이제 금융지식 격차가 발생하고 빚 기반의 소비가 시작하고, 숫자 화폐 때 다시 기록으로 돌아간 거지. 숫자 화폐 때 기록으로 간 거고, 데이터 화폐 때부터가 알고리즘 권력. 실제 권력은 코드 설계자, 네트워크. 야, 이건 계속 더더욱 실체가 없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권력을 규칙으로 통제하고, 탈중앙이지, 중앙 제거하고. 이때부터 돈이 이제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돈이 됐지. 사실 조기 껍데기랑 비슷하단 말이지. 조기 껍데기 때는 합의 권력이었는데 데이터 때부터는
알고리즘의 권력, 합의 알고리즘. 이때 나타난 사회 문제가 투기, 규제가 없는 거. 규제랑 감시를 요구하더니 규제가 없는 화폐가 생겼단 말이지. 데이터 화폐가 지금이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때부터가 이제 분배가 아니고 주권, 투명성, 강제성 없는 그런 질서, 누구의 규칙인가. 그때부터 국가의 약간 공정한 분배 같은 거보단 개인의 주권과 검증이 가능한 규칙. 그러니까 이 나라랑 시스템의 규제, 불공정, 책임 요구를 하다가 아예 개인으로 넘어가서 규제 자체가 없는 대로 규제를 달라는 거에 규제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최종 통제권을 개인으로. 근데 이러면 더 스스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이때부터가 결국은 신뢰가 지위에서 코드로 이동을 한 거고, 중앙 권력은 내부를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있는 게 힘, 정의, 안다, 투명성. 결국 국가나 기관이 강제로 만든 규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규칙을 선택할 자유. 법보다 프로토콜, 종보다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 시스템은 위기 때마다 규칙이 바뀌고 이때마다 권력자만 이해가 됐고 공평 평등의 끝. 그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고정된 규칙. 그거 중에 내가 뭘 따를 것이냐. 불안전하긴 한데 더 정의롭다, 규칙이. 근데 결국 책임이 기인화가 됐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실수의 대가는 스스로 감당하고 투기를 했든 뭘 했든 보호가 줄고 자유가 높아졌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정보랑 지식, 권력. 이때부터 이제 국가도 선택을 하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공동체가 글로벌, 아예 글로벌.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알고리즘 화폐, 비인격 권력. 권력은 결국 시스템 설계자랑 AI 운영 주체, 자동으로 집행하고 판단 자체를. 이때부터의 돈은 트리거지. 조건 충족 신호, 미리 만들어 놓은 설계된 시스템, 사회적 문제, 책임 공백, 통제 불능 위험, 꿀 수가 없어. 정의론이 되게 이제는 공정도 자동화된 공정. 이 정도면 이제 이때부터는 탈중앙을 넘어서 탈인격한데, 탈인격이 이때 갔고 비인격화가 종이화폐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이건 비인격을 넘어서 비시스템화, 비규제화. 뭐라 불러야 되지? 이때부터는 확실히 이제 노동이나 보상에 대한 재정의가 뭐 다들 것 같아요. 자유랑 통제의 충돌. 어쨌든 돈은 항상 권력이었고, 결국 화폐는 사회 형태에 따라 화폐가 바뀌는 거, 화폐에 따라 사회 형태가 바뀌는 거 더 봐야겠네. 정의로운 화폐 조건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냐 이걸로 바뀌는데, 구조가 왕 때가 정의로운 화폐 조건 7가지. 접근권이 보장돼야 되고, 돈이 권이 아니라 사회 참여권이어야 한다. 거래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예외 없이 동일한 규칙이어야 하며, 발행이나 통제가 받지 않아야 하며, 책임이 돼야 되고, 투명성 검증 가능해야 되고,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된다. 한마디로 접근을 보장하고 강제를 줄이고 규칙을 공개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이게 화폐다. 얼마 전에 일론이 걔가 에너지다. 이거를 다시 보면 기록대 사제 서기관, 기억이나 기록을 가진 사람, 이때 화폐가 빚, 채무 기록, 결국 약속을 기억하는 거야. 이때 시민은 이제 관계 안에 구성원이고, 빚세습, 채무노예, 곡물 가축 때가 이제 초기 공동체 때, 이때가 지주, 장, 형태가 이제 곡물, 가축 기준인데 결국 그냥 토지를 소유했냐지 뭐. 정의 기준이 이제
생존, 살아남게 하는가. 이때부터 시민이 이제 노동자, 문제가 흉년이면 이제 사회가 붕괴되니까. 그리고 조기 껍데기 때, 합의 권력 때. 이제 권력, 돈의 권력이 공동체 합의가 됐고, 형태가 조기 껍데기. 이때 정의가 이제 이 공통된 합의를 모두가 동의하는가. 이제 시민은 교역 주체고, 문제가 외부에서 유입하면 가치가 붕괴. 이제 금속 화폐 때 왕, 인권이 권력일 때 권력이 왕, 황제. 그 형태가 금속 동전. 때가 정의로운 게 이제 선한 통치자, 완전 인격화. 시민은 복종하는 시민. 문제가 이제 전쟁이랑 패, 조작. 관료 조직 때 이제 종이화폐 때 권력이 관료 조직. 사제 지주, 공동체 합의, 사제 지주, 공동체 합의. 왕, 관료, 또 종이화폐. 이제 정의가 관리의 질. 시민이 이때부터 보호 대상. 이렇게 보호하더니 신용 때 이제 국민이 담보가 돼버렸죠. 문제가 이제 화폐 남발, 책임 희석, 제도, 권력은 제도, 중앙은행, 돈은 신용화폐, 계좌, 숫자, 왕, 관료, 제도, 은행. 정의는 규칙 준수, 시민이 사용자. 문제 이제 접근권을 탈당하면 무권력.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숫자 말구나. 제도, 시스템 권력 때가 이제 숫자 화폐, 신용화폐까지는 관료주식 같이 들어가는 거고. 권력 주체가 코드나? 이거는 흐름이 아예 바뀌었는데? 사람이 아예 빠지고 규칙이 실행하는 거니까 화폐가 이제 데이터 화폐. 기록, 실물, 상징. 실물, 기록, 상징. 데이터 화폐. 정의가 이제 동일한 규칙. 시민이 이제 주체가 되어버리고, 문제가 이제 책임이 다 개인화, 보호가 없고, 코드에서 더 넘어가서 알고리즘 때부터는 권력 주체가 알고리즘. 건이 맞으면 자동 실행, 트리거, 잽. 화폐가 자동 집행 화폐고, 정의는 결국 효율과 편향 제거. 시민이 이제 변수가 돼버리고, 문제가 윤리랑 책임이었고,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걸 한번 했으면 기억에서 이제 생존, 그다음 합의, 인격, 그다음 조직, 제도, 규칙, 알고리즘. 결국 권력이 사람에서 규칙,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판단 없는 시스템. 아예 인간이 빠진 시스템. 변화했던 패턴이 이게 규모가 커지면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역이나 인구, 속도가 커질수록 기존 화폐가 버티지 못해서 이게 더 계속 추상적인 화폐로 갔단 말이지. 이렇게 기록, 종이, 숫자, 데이터로 간단 말이지. 그리고 권력이 이동할 때 사람, 조직, 시스템으로 권력 이동을 했지. 규모가 커질수록 예언 규칙으로, 시스템으로 바뀌고, 보여진 패턴이 편의성이 올라가고 대신 책임이 줄어들지. 책임질 주체가 없지. 그러니까 이동성과 속도, 확장성 증가하는데 책임 주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말은 위기 때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보호가 아예 안 되지. 그리고 위기 겪고 나서 화폐 전환이 주로 일어나고, 근데 위기 때마다 정의가 새로 정의되고, 근데 종이패가 붕괴됐을 때가 약속이나 책임의 정의. 2008년 금융위기 때 공정성이랑 책임, 불평등. 데이터 화폐 때가 주권, 검열, 저항. 그리고 추상화가 진행될수록 접근권, 투명성이 핵심. 물건은 소유고, 숫자나 데이터일 때는 접근? 그러니까 결국 화폐 권력 자체가 차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인이 가져간 거지. 스스로 설계해야 되고. 근데 알고리즘 때부터 윤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패턴이 붕괴될 때가 권력이 너무 빨리 추상화될 때, 그러니까 이게 사회나 법이 따라오지. 기술은 앞서고 책임과 보호가 못 따라가는 거. 약간 정의가
분배에 좀 꽂힐 때 이게 얼마를 나누냐만 꽂혀가지고 이게 누가 통제하느냐 이걸 놓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분배는 늘었는데 접근 자체가 줄어드니까 시스템 깨심이 존재한단 말이지. 또 어긋날게 예외가 규칙을 집어삼킬 때, 그리고 보호장치가 없을 때, 보호장치 없이 책임이 개인화될 때, 연대가 붕괴돼 버리지. 화폐가 삶을 대체할 때, 지표나 숫자 자체가 목적이 되고, 생존이나 존엄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가 붕괴되고, 개인의 시간이랑 노동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기억 생존 합의 인격 조직치 알고리즘. 인격대가 책임 포낭. 조직으로 가면 책임이 내려가고, 제대로 가면 또 내려가고, 규칙은 더 내려가고, 알고리즘 더 내려갔지. 책임이 계속 줄고, 이게 결국 자유랑 공정성, 평등이 올라갈수록 책임이랑 보호가 줄어드는데, 이 틀이 결국 관계 기반적인 거에서 익명거래. 그래서 원래 서로 아는 사람끼리의 빚이었는데 이제 낯선 사람이 되고, 낯선 사람끼리는 기억이나 인간관계 신뢰가 없으니까 시스템화되고, 결국 이 말은 공동체 내부의 기억과 신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자, 공동체 외부자도 받아들이는 표준이 필요해진 거지. 기억, 구두에서 기록, 장부로 갔다가 아예 네트워크로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이 기록적으로 하고, 이게 점토판, 장부나 은행 계좌, 그다음에 서버 기록,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머리에서 종이로 갔다가 이게 서버로 갔다가 분산 원정. 결국 돈이 기록이 돼가고 있는 거지. 기록이 돈이지. 돈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물건에서 표식, 상징, 약속, 신용, 그다음 규칙, 프로토콜. 원래는 공문이나 가축같이 쓸모 있는 거 그 자체, 필요한 거 그 자체가 물건의 기준이었고, 그 다음부터 조개 때부터 쓸모는 없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종이 때부터 약속이 시작인 거고, 공통된 합의는 조개 때부터지. 합의. 사실 상징이랑 신용 자체는 공통된 합의, 신념이지. 믿고 있는 거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규칙인데, 이거는 심지어 정해진 규칙이 공통된 합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뭘 규칙으로 선택할 것이냐. 신념이 이게 옳아 하면 그걸 옳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옳다고 믿을 것인가? 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휴대성, 또 확장성이 증가된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거칠 게 없으니까 이건 지금 조직도 마찬가지고, 금속에서 종이로 한 것도 무게도 한몫하겠지. 숫자로만 하는 거는 당장 즉시 이동이 되고, 데이터로 가면 국경도 상관이 없고 24시간 365일. 사실 이거는 거래 자체의 인프라가 증가한 거고, 권력 주체 자체가 개인에서 조직으로 갔다가 제도로 갔다가 코드로 기록을 독점하다가 주주권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종이도 발행하고 신용계좌로 가다가 데이터 앞에 얼굴이 있다가 얼굴이 점점 없어지는. 그럼 계속 똑같은 말인데, 이거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 간 거고, 이건 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알고 있냐. 결국 많이 가진 자에서 막을 수 있는 자, 접근권을 가진 자. 알고리즘 다음은 결국 지금 소유 접근, 조건 충족 갔으니까, 지금까지는 가졌는가, 소유, 쓸 수 있는가, 접근, 다음은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으면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행동, 자격, 그러니까 트리거가 맞을 때만 활성화된단 말이지. 그때만 돈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적이 제한된 다오,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조건부 지급,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화폐가 결국 상태, 규칙 공개, 투명성이 끝이지. 판단이 자동화되는 거지. 규칙이 공개되는
애초에 사후 책임을 질 것 자체를 차단하는 거지. 결국은 이거를 스스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개인이 가져가야 할 역량이 규칙을 스스로 판단해야겠지. 이게 결국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걸 테니까. 이 규칙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규칙을 분별할 능력이 있냐. 결국 지식. 완벽하게 탈중앙은 힘드니까 재중앙. 그러니까 이중구조. 그러니까 밑바탕 하부는 탈중앙, 하상부가. 이게 상부가 결국 중앙이 돼서 플랫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편의성, 보호, 규제 이거 갖고 있는 게 상부가 될 거란 말이야. 플랫폼이. 그러면은 자유도 갖고 싶고 보호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부의 재분배가 분배 정의가 결국은 설계 정의가 되게 설계가 정의롭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를 나눌 거였으면 이제는 어떤 규칙을 볼트 기본값으로 설계할 것인가. 기본값이 뭐 차단이나 허용이냐 실수했을 때 이제 복구가 가능한가. 예외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만들 수 있으며 장기 플랜 코딩이랑 똑같지. 논코딩 자동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결국 정책이 아니라 정의가 코드 옵션 되는 거지.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경우의 수로 빠다리가 나면은 프로그램이 뻥 나버리니까요. 국가 단위가 개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국경국적 통제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개개인의 단위, 신원, 평판, 행동이 더 중요시 되고 국가보다 개인 프로필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프라이버시, 개인의 점수와 권력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사실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공동체로 갔는데 공동체의 끝으로 국가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개인이 문제를 쳐서 약속과 시스템으로 가고 약속과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공정한 시스템으로 가고 결국은 개판친 놈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그냥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그럼 내가 개판을 치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거를 보호해 주는 거다. 지금 다음의 화폐는 결제 수단이 아니고 인터페이스. 다음 거 화폐는 돈이 아니라 이거 설계된 규칙에서 그건 안에서 활동하는 규칙이란 말이지. 규칙 자체가 화폐란 말이지. 규칙이 에너지가 근데 사실 식량도 에너지였지. 욕망이 모인 것도 에너지지. 규칙 플러스 에너지. 그 화폐가 결제 수단이 아니고 사회를 운영하는 레이어, 보상 시스템, 규율 시스템, 행동 유도 시스템, 사회 인센티브. 이런 균열은 효율의 존엄. 자동화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를 할수록 예외 규칙은 어떻게 그거를 인간이 안 하면 사랑이 빠져. 보호대 자유지. 책임과 보호대 자유. 이 조건부 화폐가 안전한가? 아니 통제인가? 설계자 권력 문제. 중앙에 있기는 있는데 플랫폼이 접근 제한도 중앙에 갖고 있고. 결국 이 화폐가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고 통제하게 되는데 근데 이 화폐를 조건부로 주는 거를 인간이 안 한단 말이지. AI가 화폐를 결정권을 갖고 있고 물론 설계는 인간이 했지만 이 화폐가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고 통제해버리면 다시 집어서 말하면 AI가 인간의 행동이랑 유도를 통제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한 윤리 문제. 왜냐? 톤이 이미 데이터라서 기록이 남지. 기록이 남았다는 말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원하는 거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출산율 올려라, 뭐 탄소 줄여라 이런 것도 사실 캠페인 만들고 이래주세요 하는 것보다 돈의 규칙이 훨씬 강하게 작동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이 규칙을 따르면 돈을 위해서 이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점점 자유랑 더 멀어지는데 뭐 정책 같은 거를 법으로 만들고 집행하기에 오래 걸리니까 돈을 가지고 이거를 지급하고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은 즉시 작동하잖아? 지금 있는 플랫폼만 해도 카드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앱 계정이나 이런 게 지금 사실 이거 삶의 인프라 그 자체라서 이걸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진 사람은 규칙도 만들겠지? 인간이 뭐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봤자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만 만들겠지? 이 플랫폼을 AI가 만들겠지? AI가 관리하겠지? 그러니까 사회 운영 레이어
모든 활동이 깔려있는 공통된 규칙, 층. 제일 밑에 이게 인간의 삶, 일, 공부, 뭐 이동, 소비, 병원 등등등. 그 위가 플랫폼, 국가 시스템, 뭐 은행, 결제망, 뭐 신원 등등등등. 그 위가 제일 위에 깔리는 공통층이 돈의 규칙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 돈의 규칙이 특권제, 보상제, 제재로 들어가는데, 그럼 제일 위가 돈의 규칙이고 이 돈의 화폐 규칙을 알고리즘이 통제하고, 이 알고리즘이 플랫폼도 통제하고 인간의 삶도 통제하고. 너무 안 맞는데? 이게 내가 화폐를 쓰는 게 내가 갖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면 행동이 통제를 당하고, 규칙 설정을 인간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규칙을 따르기를 선택을 하는 게 개인이잖아? 책임도 개인이고, 개인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통제를 당하는 거고, 결국은 행동을 유도당하는 거고. 근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게 옳다고 믿을 거고. 그러니까 이 보상 시스템 제일 족같은 거 겪은 게 코로나 때지. 백신 맞아야지 뭐 할 수 있다 했던 거. 그 정책을 설득이 아니라 보상으로 하는 거. 이거 이미 백신 때 한번 겪어봤지. 규율 시스템도. 원하지 않는 행동은 자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 이것도 코로나 때 겪어봤지. 이게 행동 유도 시스템인데, 행동 유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유도, 넣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간이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옵션이 설계된 거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사회 인센티브의 엔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 혹은 뭐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거를 돈이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겠지. 특정한 목표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만 돈을 지급하거나 제한하거나. 돈이 피드백 장치 같이. 결국 화폐 개념이 인간의 행동 유도를 하게 되는 인간 통제권을 가지는, 돈이 규칙에 묶음이 되고, 돈이 규칙에 묶여 있으니까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통제권, 돈이 통제권을 갖고. 이게 자유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통제지. 예외가 아예 먹기. 이게 근데 진짜 차별이랑 배제가, 접근권 탈당하는 순간 삶이 멈추는데? 지금 수준이 아닌데? 그리고 이 디폴트 기본값을 누가 어떻게 설계했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냐면 정책보다 코드가 더 위에 존재하니까. 그거는 없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선택한 거니까 책임이 개인한테 가지. 그 통제당할 수 있는 위험인 거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는 거고. 결국 다음의 화폐는 사회 규칙에 붙어있는 토큰 같은 거. 그리고 토큰이 사회를 운영하는 UI가 되는 변증법으로 보면 대발 문제. 무엇이 양론이 되고 무엇이 정의론이라고 부상하며 과열됐을 때 문제. 이건 돌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 앞으로 가면 자동 집행 얘 없고 일관성 있고 빠르고 플로우거리고 효율과 규칙이 동일성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반대는 게 오판시 복구 불가. 이게 설명 불가지. 시스템이랑 AI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는 지금 AGI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자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 특유의 특수 상황이 아예 배제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나올 수 있는 복원과 이해와 중단이 가능한, 결국 인간이 다시 개입을 해야 되잖아. 인간 개입하는. 그러니까 자동 집행 플러스 인간 복구 경로, 규칙 플러스 이제 항의나 중단 버튼 같은 거. 완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복구 되돌릴 수 있는 자동이 되는 걸 원할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불공정하다고 할 거 아니야? 패턴으로 봤을 때 물건, 숫자, 데이터, 그다음에 자동 집행이잖아. 그러면은 자동 집행 플러스 가역성.
그리고 이게 규칙을 설계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 규칙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권력. 왜냐면은 권력에서 개인이 권력은 걸로 갔어. 결정을 하는 게 권력이 아니라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지.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다. 수 있는 사람. 원래는 결정을 하는 게 권력이었는데 결정을 되돌리는 게 권력. 통일된 규칙에서 정당한 예외로 갈 거고 그 예외를 책임지는 거지. 이제 책임이 예외로 책임을 가고 결국 돈을 가졌냐 아니면 돈을 접근할 수 있냐 이 조건이 충족했느냐로 가면은 이 트리거가 돼서 집행될 때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같이 돈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동된 판단을 멈출 권리. 사회운영 레이어는 그 알고리즘 또나 효율 중시해서 다시 인간 공동체로 그 윤리랑 결국은 계속 되돌리는 걸로 하니까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든 집행이랑 결정은 자동화가 되고 인간이 하는 거는 멈추는 거, 거부하는 거, 되돌리는 거.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권력이 되고 복원과 이의제기 자체가 화폐 이의제기 자체가 다음에 화폐는 에너지다. 에너지가 무엇인가? 에너지가 가지는 핵심 속성, 보존성, 에너지 보편 법칙. 에너지는 형태는 켜도 사라지진 않는다.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는 결국 보존성 어디에 묶여 있는가. 보존성은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갈등, 분노, 욕망 이런 거는 결국 사라지지 않고 전이되고 시대마다 형태만 바뀌었지. 형태는 바뀌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보존성, 변환성, 열, 운동, 전기, 화학 서로 바뀐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 보존성에서 말한 형태는 바뀌어도 에너지는 형태가 아니라 경로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돈이나 권력, 정보, 주의력 이거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지. 흐름성, 정체되면 엔트로피 상승, 손실, 막히면 썩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자원, 돈, 정보 이거는 고여 있으면 폐지, 폐와 권력이지. 에너지는 구배 의존성, 차이에 의존한다. 그 차이가 있어야 흐르고 움직이고 뭐 고저, 온도, 압력 뭐 이런 차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이 있어야지 흐르는데 이게 과도하면 이제 터지지. 근데 없으면 흐르질 않고. 에너지 효율과 손실, 양면성. 100% 효율은 없지. 무조건 반대인 손실도 있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완벽한 제도나 뭐 정의 같은 건 없어. 근데 이제 손실을 누가 감당하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에너지는 인계점. 일정 수준을 너무 바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뭐 혁명이나 붕괴, 악성 뭐 이런 게 결국은 누적된 결과. 그러니까 인계점을 넘은 거지. 그리고 집중성. 한 점에 모여버리면 파괴력이 증가하지. 다 빨아먹어버려. 분산돼야지 안정하지. 계란도 한 바구니에 넣지 말고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뭐 권력이나 자본이 집중되면 위험하고 분산되면은 이제 회복성. 에너지는 방향성. 자연 에너지는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흐르지.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흐르지. 그리고 통제는 또 역행을 시도하고 비용이 크면 지속에 불과. 또 구배 의존성, 시간 의존성. 그 에너지는 시간이랑 분리가 안 되지. 그 빠른 방출 대 느린 축적. 사회적으로는 즉각적 쾌락 대 장기 축적. 신뢰나 명성 이런 건 에너지가 이렇게 따지면 코인도 에너지가 맞기는 하지. 사회도 에너지고 에너지 또 생명, 의지, 에너지. 의지는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 에너지. 고갈되면은 무기력, 에너지 고갈, 무기력. 생명 에너지 고갈은 사망. 이제 생명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는 의지, 에너지, 사용 권한. 권력도 에너지지. 권력이 있으면 타인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지. 권력은 즉 강제가 아니라 흐름 조절 능력이고, 돈도 에너지지. 인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하는 추상장치. 교통은 시간과 노동과 이 에너지의 응축 그 자체. 정보도 에너지. 정보는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신호가 정보. 정보는 에너지고, 레버리지가 큰 주의력. 가장 희소한 에너지. 지금 현대 권력은 주의 에너지. 스타일. 와, 주의력. 와. 사랑도 에너지. 사랑이 진짜 강제가 없는 에너지 흐름. 자발적이잖아. 또한 폭력도 에너지죠. 사회 구조에 있는 에너지는 법, 제도, 세금, 복지, 혁명, 문화, 종교. 법은 에너지 흐름의 경계. 제도는 에너지 흐름의 길, 채널. 세금은 에너지 재분배. 복지는 에너지 손실 완충. 혁명은 에너지 임계점이 붕괴. 문화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종교는 에너지 의미 부여 시스템. 결국 에너지는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움직이게 하는 조건. 에너지 자체도 움직이게 하는 조건 그 자체이기도 하고, 에너지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니까 움직이게 하는 폐가 에너지다. 화폐가 움직이게 하는 건이 된다. 에너지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 그 자체. 사실 이게 미래 화폐에는 에너지다 보다. 그럼 역사 자체가 역사 내내 화폐는 에너지의 저장, 이동, 조절 장치 그치인데, 사실 원래 화폐가 그냥 에너지였는데, 그러니까 화폐 안에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화폐가 에너지 그 자체? 그러니까 화폐 안에 에너지가 있었고, 에너지 그 자체로 되면은 에너지 본질 그 자체로 화폐를 보면은 에너지가 흐르는 거. 그럼 미래 화폐는 즉시 이동. 막히면 이제 터지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게, 미래 화폐는 큰 원이 차단당하면 삶이 정지되고, 그리고 에너지는 저장이 가능하니까 미래 화폐는 축적이나 긴 가능. 에너지는 변환이 가능하니까 미래 화폐는 돈과 시간, 평판, 탄소 이런 거랑 바꿀 수 있고, 임계점이 존재하니까 미래 화폐도 위기 시에 폭발하고 붕괴되고, 에너지는 손실을 보는 게 불가피하니까 미래 화폐도 되지 뭐. 인플레나 마찰비. 화폐가 결국 에너지의 사회적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의 기준이 희소성에서 유효 에너지로. 옛날에 뭐 금, 토지, 자본 같은 거 있으면 이게 희소성. 미래에는 배가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 자체, 전기, 연산, 주의력, 의지, 시간, 신뢰. 이게 소유 개념은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작동시키는가. 화폐가 에너지 배선도 그 자체. 그러니까 화폐가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에너지가 흐를지 결정하고, 어디서 막히는지 결정하고, 어떤 행동이 증폭되는지 설계하는, 이거 자체가 그냥 화폐가 그럼 결국 행동 유발. 이거 그냥 이게 통제 좀. 결국 화폐는 에너지를 특정, 배분, 조절하는 권리가 약간 규칙, 에너지 흐름의 같은 규칙 토큰,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지. 그럼 결국 에너지가 차단당하면 생존이
차단당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화폐가 막히면 소비가 아니라 삶이 멈추고 이게 에너지 방향을 누가 설계하냐. 엔트로피, 손실 누가 감당하냐. 결국 화폐가 에너지가 화폐가 된다는. 에너지가 뭘 하냐? 결정하는 규칙이 화폐. 그러니까 또 떠오를 정의론이 이 에너지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규칙이 화폐면 이 에너지가 인간을 위한 것을 하게 되게 만드는 게 정의론으로 들려나? 에너지가 인간을 위하게 되도록 규칙에 설계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게 화폐니까. 아니야, 화폐가 에너지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게 화폐가 아니야. 지금이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는 게 화폐. 에너지 자체가 화폐가 된다. 에너지 자체가 화폐가 돼. 나가야 되는데. 에너지 자체가 화폐가 되는 거면 화폐가 에너지를 대표를 하거나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이동하고 소비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건데 그 자체. 에너지, 생성, 저장, 소비 이가 가치 단위가 되는 이 체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화폐가 가치, 노동력의 가치잖아. 가치, 합의된 가치지. 근데 이게 추상적인 숫자 개념이 아니라 검증이 가능한 에너지의 양인가.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화폐가 검증 가능한 노동력이면 지금의 화폐가 검증 가능한 노동력이면 미래의 화폐는 검증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표시, 증석, 숫 같은 추상적인 거면 미래에는 초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 기능적 에너지. 모든 가치는 다 에너지로 환원되는 거잖아. 그 음식을 먹어야 인간의 생체 에너지. 노동을 하는 것도 그냥 신경 에너지. 데이터 AI, 전력이나 연산 에너지. 이동하고 생산하는 게 연료나 전기가. 이게 사회를 움직이는데 투입되는 유효 에너지, 이 에너지? 근데 지금 숫자나 화폐가 같은 경우는 무한하게 늘어나잖아? 근데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단 말이지. 안 맞는단 말이야. 돈이 존나 늘어나는데 에너지는 부족하지? 에너지가 돈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숫자로 결국 에너지를 사는 건데 숫자만 많아져. 에너지는 줄고. 에너지를 갖기 더 큰 숫자가 필요하면 애초에 숫자를 건너뛰고 에너지를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에너지는 보존 법칙을 따르는 게 위조도 안 되고 에너지는 측정도 되고 검증도 되고 그러니까 신뢰를 제도에 두는 게 아니라 물리 그 자체에 두는 거. 교환으로 갈 거고 값을 지불하고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면 소모되는 것 같지? 화폐도 자동으로 소멸 내 의지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닌 거지. 돈이 흐르는 게 아니고 소모되는 거. 만화 깎이듯이. 옛날에 그러니까 곡물로 거래할 때는 즉시 생체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거였고 금속은 에너지의 집약체의 표식, 종이는 에너지 약속, 숫자는 에너지의 흐름, 알고리즘은 에너지의 자동 배분. 결국 에너지 그 자체가 화폐가 되면은 되는 거잖아. 중간에 화폐를 안 넣고. 그래? 대표를 하다가 약속을 했다가 규칙을 만들었다가 에너지 실체 그 자체 다시 되돌아가는 귀환? 부와 가난 같은 경우는 결국 부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전환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가난은 결국 에너지 접근권 박탈. 결국 이때 나오는 불평등은 에너지 접근에 대한 격차. 거품은 빠질 거고 그러면은 진짜 생존이랑 직결이 될 거고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하고 과잉하게 발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치가 훼손될 일은 없지.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누가 독점을 해버리면 이건 좀 절대 권력인데? 접근권인 거니까. 에너지 접근.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개량을 할 수 없는
에너지는? 계량할 수 없는 에너지는?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접근을 차단을 당하면 이거는 화폐를 차단당하는 거보다 더 큰데 그럼? 그럼 지금같이 불안 가난이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권인가?